뭐야? 근데 너 돼? 이거 360. 자, 이제 5번. 5번인데 x의 3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k는 0 이놈의 세 근이 등비수를 이룬대. 이렇게 다시 말해서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쪽 두 개 곱한 거랑 같다는 소리지. 이제 뭐 세 근의 합 등배가 쓰자고. 세 근의 합이 2고 두 개씩 곱해갖고 더하면 1이고 셋 다 곱하면 k지. 이게 지금 베타 3제곱이라는 거지. 여기서 알파 더하기 감마가 2 빼기 베타라는 소리고 여기 두 개 베타로 묶어.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되고 요거 베타 제곱. 베타 제곱. 이게 1인 거지. 이걸 여기다 넣어봐. 그럼 베타하고 2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야. 얘랑 얘랑 사라지구나. 베타가 2분의 1. 네. 그러면 K는 8분의 1. 8분의 1. 옛날에 19만 다 해보세요. 밑에 건. 가운데 있을 때와 옆에 있을 때와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네. 그냥 오늘따라 가운데 있길래 그냥 손업자니까. 어? 어?
두개관도 몰라? 엄청나. 네. 아 이게 부호가 잘못됐네. 아니 너 두 번째잖아. 아 그거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의 7에 뭐 A하고 B하고 C라고 봐도 되고 그냥 요거를 AR로 보고 요거를 AR 제곱으로 봐도 되지. 어쨌든 세 수의 합이 7이래. A하고 AR하고 AR 제곱 했더니 7이었어. 그러면 A로 묶어가지고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잖아. 그러면 7이었고 그 다음에 곱 A하고 AR하고 AR 제곱이잖아. 이게 8이야. 또 AR의 3제곱이잖아. 그러면 AR이 2인 거지. 그러면 A가 R분의 2분을 넣어버려. 그러면 R분의 2가 R분의 2에다가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을 했더니 7이지. 이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2 더하기 2R 더하기 2R 제곱 이게 7R 넘기면 2R 제곱 빼기 5R 더하기 2는 0 R 값은 2 또는 2분의 1 가운데 있는 숫자는 2인 거지. 그지? 공비를 2로 보면 1과 2와 4 공비를 2분의 1로 보면 4와 2와 1이니까 어차피 똑같지. 1, 2, 4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3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k는 0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이 알파 감마야. 세 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 마이너스 4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마이너스 12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게 마이너스 k지. 일단 뭐 여기서 보니까 요것 때문에 베타의 3제곱이 마이너스 k인 거지. 그리고 요거 보면 베타가 아니라 알파하고 감마를 더한 놈 그게 마이너스 4 빼기 베타. 여기서 베타로 묶었더니 알파 더하기 감마하고 베타 제곱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하고 마이너스 4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2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지? 마이너스 4베타가 마이너스 12 베타는 3인데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7이겠지. 네. 다음 세 번째 5-3번 증명면 제가 있었어. L, M, N, L과 M과 N이야.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LMN 순서 그러니까 M제곱이 L과 N을 곱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피 27이래. 부피가 LMN이지. 그러면 이거 M의 3제곱일 건데 이게 27이니까 M 값을 살구만. 그리고 건널비 건널비가 60 2배의 LM MN NL 이게 60이야. 30인 거지? 30이고 M으로 묶었더니 L 더하기 N이고 이거는 M제곱 얘가 그러면 7. 3을 집어넣어보면 3배의 L 더하기 N 이게 9, 이게 30, 7이지 7. 그랬을 때 모든 모서리의 합 L과 M과 N을 더하면 10이잖아. 4개씩 있지 이거. 4개씩 있으니까 40이겠지. 그 다음 6번 진짜 활용이다. 진짜 활용.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시행을 한번 하면 가운데 잘라내 3등분 해갖고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내갖고 가운데만 버리래. 가운데만 버려. 그리고는 한 번 더 하면 또 각각을 3등분 해갖고 또 3등분하고 가운데를 없애는 거야. 가운데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빼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을 할 거래. 그랬을 때 첫 번째 시행, 그러니까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요게 지금 S1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서 S0이라고 치면 이거 25지. 그놈의 9분의 1을 버렸지. 9분의 8 남아있는 거지. S0에다가 9분의 8 한 거지. 얘는 마찬가지 9분의 8만 남는 거지. S2라고 한다면 이거는 S1에 9분의 8이 남는 거지. 결국에는 공비가 9분의 8이지. 첫 항은 얘겠지. 첫 항은. 그래서 1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10이면 이게 S1일 때 1제곱, S2일 때가 2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25에다가 9분의 8을 10번 곱한 형태로 남겠지. 밑에 거 해보세요. 활용이기 때문에 큰 거 바라지 않아. 이거만한 숙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14%가) 감소하면 얼마가 남는 거냐? 모르냐? 아니 10% 세일하면 90%로 받는다는 거 아니냐? 그럼 13%가 빠지면 얼마가 남는다는 거야? 86%가 가격이 된다는 거 아니야? 매년 86이 된다는 거 아니야? 자, 6-1번 뭐 14%씩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A1이었던 게 있었다면 1년이 지나면
요놈의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지. 또 이게 1년이 지나면 전년도 가격에 0.86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n년 후에는 n년 후 a 곱하기 0.86의 n제곱으로 이제 취급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처음 평가 금액이 66만 원이었어. 그러면 66만 곱하기 0.86의 n제곱이었던 놈이 n제곱이 되면 10제곱이라는 거지. 10제곱이 되면 이게 얼마냐고 묻는 거지? 10년 전 뽑아야 10년 전이구나. 그러면 처음 올해 물건이 아니 맞잖아. 올해 금액이 10년 전. 그러면 a 곱하기 0.86에 10제곱을 했더니 66만 원 냈다는 거지? 네?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봐. 그냥 이것만 봐. 이것만. 단어에 써져 있어요. 좋습니다. 0.22요. 단어에 써져 나왔어. 있어. 0.2야? a 곱하기 0.22구만. 이게 66이라는 거. 겁나 쉽구만. a 곱하기 100분의 22. 22 곱하기 3. 봐. 300만 원. 이 정도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구만. 300만 원짜리 10년 지나면 60년. 6-2번 문제는 뭐 4개 중에 1개가 사라진다는 거니까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지. 요게 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 4분의 3 된다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시행에서 처음 게 사라진 거지.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러면 첫 번째 넓이, 원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루트 3이었던 거지 처음에. 그러다가 n번 시행을 하면 저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러는 거야. 요거는 SN이라고 한다면 루트 3에다가 4분의 3에 n제곱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3만 계속 남으니까 10번 한대. 네. 이걸 아예 생각도 못 한다는 게 거시기 하구만. 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마찬가지 일반을 구하라는 거야. 요 SN이라는 놈이 A1부터 빠짐없이 N1까지를 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은 못 더하니까 한번 보자고. 이거를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생각을 해갖고 N번째 항까지를 더할 건데 저 R의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못 더한다는 거지. 그래서 똘똘한 어떤 사람이, 이건 가우스가 아니고 똘똘한 어떤 사람이 한번 이걸 더해보려고 여기다가 전부 R을 한번 곱해봤어. R을 곱했어. 그리고 한 칸 옆으로 썼어. 그러면 여기다가 R 곱했으니까 A1R, 그 다음 거 A1R 제곱, A1R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갖고 A1R N-1제곱과 여기다가 R 곱한 A1R의 N제곱까지 나오겠지. R을 한번 곱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빼면, 이 상태에서 빼보면 이 가운데가 사라지지 않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 빼기 R의 SN이라는 놈이 A1 빼기 A1R의 N제곱 모양이네. 그리고 생각을 한 거야. 나누면 좋겠는데 혹시나 R 값이 1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지. 첫 번째로 만약에 R 값이 1이면 여기까지 올 것도 없이 여기서 더하면 되지. 모든 항이 A1이잖아. A1이 N개겠지? 그래서 이때는 SN이라는 놈이 A1 N개여라고 말하면 돼. 두 번째로 R 값이 1이 아니면 이제 이걸로 나눌 수 있지. 0이 아니니까. 그때는 SN이라는 게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서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했을 때 2분의 항의 개수 요거 말했잖아. 하고 첫 항과 끝 항을 더했었지? 요게 항의 개수였듯이 지금도 요게 항의 개수라고. 몇 개인지야, 몇 개. 몇 개를 더했냐가 됩니다.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정식 공식인 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인 건데 R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면 R 값이 1보다 크면 여기 분모가 막 음수되고 그러잖아. 음수되면 좀 뻘쩍지근 하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R 빼기 1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의 모양으로 구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모든 수열은 N을 제외하고는 다 숫자를 주지. N을 제외하고는 숫자를 준다고. 그렇다면 요것들도 N을 빼고는 다 숫자니까 얘를 어떤 수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어떤 수라고. 그러면 SN이라는 놈은 A로 묶어갖고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그치? 분배해봤어. 분배. 그랬더니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의 모양. 지금은 B가 마이너스 A지. 지금은 B가 마이너스 A인데 그냥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의 N제곱 더하기 숫자 이 모양이 있으면 걔는 등비수열이야. 뭐의 N제곱 더하기 어떤 수 이런 모양이 있으면 얘는 원래는 등비수열이었는데 더한 거야. 더한 거야. 등차수열에서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거든. 등차수열에서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형태로 나왔을 때 2차식이니까 원래 수열은 등차였겠네 생각하라고 했고 세 가지 생각하라고 한 게 C가 있냐 없냐 그리고 세 번째 공차가 뭐냐였지? 이나경 씨 공차가 뭐예요? 이거 아니야. 2A요. 2A지. 때릴 뻔했어. 2A잖아. 마찬가지야. 뭐냐면 이제 합을 봤더니 지금처럼 뭐의 n제곱에다가 숫자를 더해놓은 이런 모양이 두 가지를 볼 거야. 두 가지. 첫 번째는 원래 이거 마이너스 A라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더했더니 마이너스 A였잖아 분명히. 그러면 요 A하고 요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A와 B를 더해봤더니 0 되는 경우. 이거는 1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이야. 우리가 더해봤으니까 방금 더해봤으니까. 마찬가지 변태가 많다며 한국에. 1항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1항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1항 때문에 얼마를 더해주다 보니 0이 안 돼버린 거지. 두 번째로 A와 B를 더했더니 0이 되지 않는다면 요거는 2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지. 요거는 지금 공차를 찾으러 갔잖아. 왜냐면 여기서는 공차가 안 보였으니까 찾으러 간 거야. 여기서는 공차가 보이잖아. 공비가 보이는데 저걸 찾으러 갈 필요 없겠지? 그치? 첫 항은요 N에다가 1 넣었을 때가 무조건 첫 항이라고. 알았지? 이렇게 빠른 길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일반 항을 보고 일반 합을 찾는 건 공식 외우면 돼. 공식으로 풀면 돼. 반대가 문제인 거야. 일반 합을 가지고 일반 항 찾으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 항상. 그래서 어떤 합을 봤더니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이 있어. A랑 B 더해봐. 0이지? 첫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인 거야. 공비 2겠지. 공비 2겠지. 2의 n제곱 돼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1을 넣어봐. n에다가 1 넣어보라고. 6 빼기 3. 3이구만. 그러면 첫 항은 3이고 첫 항은 3이고 공비는 2인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되지. 그지? 분명히 여기 n제곱으로 돼 있어야 돼. 만약에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2로 돼 있어. 요거는 2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바꿔놓고 봐야 돼. 그러면 더했더니 0 맞네. 그지? 0 맞잖아. 첫 항이 1 집어넣으면 2인 거지. 첫 항이 2고 공비도 2인 거지. 그래서 요놈은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빼기 1이야. 그러면 A와 B를 더했더니 0이 안 되잖아. 네. 첫 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규칙이라고.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규칙을 따르게끔 바꿔주자는 거야. 이거를
원래는 이거였지만 3 더하기 2 해주면 똑같지. 그지? 그리고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놈에서 공비가 2고 첫 항이 3이잖아. 그래서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인데 요 놈이 있었기 때문에 요 놈은 2항부터 규칙을 따른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첫 항은 여기다가 읽는 거지. 여기다가 1 집어내면 5잖아. 첫 항은 5인 수열이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았죠? 등차와 등비만 빠른 길이 있는 거야. 등차와 등비만. 다른 수열들은 빠른 길이 없어. 무조건 AN 구하려면 SN에서 SN-를 빼고 첫 항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구한 첫 항과 원래 있던 첫 항까지 합. 이게 같은지를 확인해 봐가지고 하는 거야. 등차랑 등비만 빠른 길이 있는 거라고. 등차랑 등비도 이게 생각 안 나면 이걸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알았지? 요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 그리고 여기 193쪽을 보면 원리학계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현실감이 없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얘기할 때 가장 보편적인 예시라고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원리학계인데 은행에서 돈 빌려본 적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 우리 터모연이 만만해갖고 터모연한테 돈을 빌릴 때 안 갚아보려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호연이가 나한테 예를 들어 10,000원을 빌렸어. 한 달 뒤에 갚아. 10,000원 받겠지? 이자 같은 거 안 받을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요놈이 말하는 상식이 너무 달라. 괴리가 너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시험에 안 나왔어. 정말로. 학교에서 미리 말을 해줄 거야. 이거 낸다 안 낸다. 나온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거 나와가지고 그냥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그런 놈들이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배운 게 예를 들어 뭐 기말고사 때 배웠어. 그러면 9월 모의고사에서는 하나쯤 기본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절대 안 나와. 수능에서도 안 나올 거고. 은행원들도 이거 원리학교 계산 못 할 거야. 책 못 만들 거라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해? 솔직히. 근데 책에는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하겠다는 거야. 설명은. 자, 원리학교가 뭔지 설명은 하겠다고. 그 TV 채널, 내가 우리 집에 TV가 없어갖고 TV 채널에 홈쇼핑이잖아. 홈쇼핑 보면 막 무이자 할부 막 이런 거 있지. 네. 10개월 무이자 할부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일시불은 더 싸고 뭐 할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할부를 세상에 무이자로 한다. 그런 말 하잖아. 다 뻥이야. 다 뻥이라고. 사람들이 저 원리학교 공식을 몰라서 다 뻥이야. 진짜 집이 없어? 없었어요. 우리 마누라 얼굴? 왜? 나 원래 어떤 거 살아. 우리 마누라 입고 말잖아. 그 3대 거짓말이라고 있어. 3대 거짓말. 예. 요즘은 바뀌었다는데 옛날 3대 거짓말이 뭐냐면 노인네들이 맨날 한숨 푹 쉬면서 빨리 죽어야지 막 그런 말 하는 거 거짓말이야. 진짜 벽에 똥살 때까지 살고 싶을 거야. 두 번째가 여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일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노처녀들 아이 시집 안 가! 하면서 막 성질 부릴 때 있잖아. 거짓말이었대. 원래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고 있는 거야. 세 번째가 이제 장사꾼들. 팔 때 아 이 가격이 좀 손해인데 하면서 막 주잖아. 다 거짓말이야. 선생님도 방금 거짓말 진짜요? 혹시 맨날 밤마다 저 결혼 확인자 아니세요? 아내분은 혹시 그거는 농담. 거짓말과 농담은 다른 거 알지? 근데 이제 바뀌었대. 요즘에는 3대 거짓말이 장사꾼은 그대로야. 근데 첫 번째 3대 거짓말이 뭐냐면 국회의원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 거짓말이야. 두 번째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개 키우냐 집에? 아니요. 다 먹었어요. 다 먹어버렸어? 진짜 네가 되구나. 엄마가 너를 키우시는구나. 아무튼 어쨌든 돼지구나. 장사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원리학교가 뭐냐면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은 원금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리는 이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부르거든. 근데 무조건 저것들은 은행을 통해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거래 같은 거 없어. 무조건 은행을 거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여기는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일단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 첫 번째는 단순한 이자 계산법이라 해가지고 단리법이 있고 복잡한 이자 계산법이라고 공리법이라는 게 있어. 공리법. 자, 10% 이자라고 할게. 10% 이자. 10% 이자야. 그러면 단리법은 처음에 뭐 예를 들어 10,000원을 빌렸어. 10,000원을 빌렸어. 10,000원에 10% 비싼데 1,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10%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1,000원을 주는 거야. 이자로.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1,000원을 주는 거야.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항상 1,000원씩 주는 거야. 이자가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 금액만 주면 되는 거지. 그게 단리법이야. 복리법은 원금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야. 은행에다가 10,000원을 넣어놨어. 10,000원을 넣어놨어. 그럼 첫 달에는 당연히 1,000원이 붙을 거야. 그러면 11,000원이 되겠지. 은행에. 다음 달에는 원금이 얘야. 얘의 10%가 붙는 거야. 얘의 10%. 그러면 1,100원이 붙는 거지. 그 다음 달에는. 1,100원이 붙어. 그 다음 달에는 이제 12,100원 돼 있잖아. 그 다음 달에는 12,100원의 10%가 붙는 거야. 이자가 점점 늘어나지. 그렇지? 왜냐하면 원금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거를 복리법이라고 불러.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단리보다 복리가 무조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은행에 있는 그런 뭐 대출 상품 그런 것들은 단리가 없어. 대부분 복리야. 그런데도 아직 단리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 있는 곳. 왜 그러냐면 복리는 분명히 통장에 그 돈이 들어있을 때 그 통장에 있는 잔고만큼의 이자가 나오잖아. 근데 단리는 무조건 정해놨다며. 10,000원을 넣었다가 얘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5,000원을 꺼냈어. 5,000원밖에 안 남아있지. 하지만 단리법은 계속 1,000원씩 붙는 거야. 하지만 복리는 중간에 5,000원 빼버리면 원금이 줄었지. 이자가 확 줄어버리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단리가 무조건 안 좋다. 복리가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일단. 그냥 다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단순한 이자계산법과 복잡한 이자계산법을 말이 안 나와. 단리법과 복리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한 번 돈을 딱 넣어놨다가 그거를 그냥 계속 두는 경우를 말한 거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이제는 달달이 돈을 넣었다가 넣을 거야. 달달이. 매달. 그러면 달 단위로 한다면 이자가 붙는 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만 붙어. 그리고 그 이자가 붙는 날은 항상 그 달의 마지막 날, 은행 문이 닫히고 있을 때 그때 이자가 딱 붙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돈을 넣어. 은행에 돈을 넣을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 달의 첫날 은행 문이 열리고 있어. 그때 돈을 딱 넣는 거야. 그거 하고, 아니면 그 달의 마지막 날, 아까 이자 붙는다고 했던 시점, 그 시점에 동시에 내가 돈을 넣는 거야. 그거를 기수불과 기말불이라고 할 거거든.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 기수불은 그 기간, 이자가 붙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간의 기자를 말하는 거고, 수라는 건 대가리 숫자야. 대가리. 그 기간의 첫날 초반에 넣는다는 거야. 초반에. 그 기간의 초반에. 기말불은 마찬가지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돈을 넣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자는 무조건 마지막 날부터. 이자는. 그러면 기말불로 돈을 내게 되면 내가 방금 넣은 돈은 이자가 붙을 일이 없지.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 덜 붙는 거겠네. 같은 기간으로 비교한다면. 기말불은 기수불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내가 매달 초에 첫 번째 달 초, 두 번째 초, 세 번째 초 이렇게 해갖고 뭐 10번째까지만 갈게. 10번째 초까지 돈을 넣을 거야. 그리고는 10번째 이자가 붙는 시점에 얼마나 모였지 하고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초에 그러니까 R%라고 칠게. 이자율이 R%야. 처음에 A1을 집어넣었어. 두 번째 달에도 A1을 집어넣을 거고, 세 번째 달에도 A1을 집어넣을 거고, 10번째 달에도 A1을 집어넣을 거고, 이게 이자가 붙는 10번째 말에 그때 관찰을 하려고 해. 얼마 모였지? 하고. 그러면 처음 넣은 돈은 그 다음 달이 되면 이자 한번 붙었겠지. 이자 한번 붙었으니까 1 더하기 100분의 R이 돼. A1 원래 있었고 그놈의 R%가 같이 붙었으니까 묶어보면 저렇게 된 거야. 그 다음 달에는 여기에 또 이자가 붙을 거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해줄 거니까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에 제곱이 돼 있어. 그러면 요게 10달이 흐른 거지? 10번째 말이 되면 10달이 흐르면 이자가 10번 붙어 있다는 거야. 10제곱이 돼 있어. 얘는 그 다음 달에 넣었잖아. 이자가 한 번 덜 붙었겠지? 얘는 A 곱하기 요놈의 9제곱이 돼 있을 것이고 얘는 8제곱 돼 있겠지 당연히. 그지? 그리고는 마지막 넣은 돈은 한 번 붙었겠지. A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를 다 합친 게 내 통장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저거를 다 합친 게 내 통장에 있는 거고 저놈들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부른다. 저놈들의 합을. 그래서 이거를 더해보면 첫항이 얘잖아. 공비가 얘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은 1 더하기 100분의 R 공비 빼기 1분의 R. 첫항 1 더하기 100분의 R로 묶어가지고 공비 1 더하기 100분의 R 요놈의 10제곱 10개니까 빼기 1 이 형태가 된다. 이 형태. 근데 이제 이게 기말불이 되면 요게 초가 아니고 말의 돈을 넣겠지. 그지? 첫 번째 말의 돈을 넣고 두 번째 말의 돈을 넣고 세 번째 말의 돈을 넣고 10번째 말의 돈을 넣은 거야. 그리고 돈을 넣자마자 확인할 거야. 그러면 이거 이자가 9번 붙은 거 아니야? 두 번째 말부터 2라고 써 있을 때부터 하나씩 붙으니까 이거는 8제곱 돼 있을 것이고 요거는 7제곱 돼 있을 것이고 요거는 그냥 얘는 그냥 돈 넣자마자 보는 거니까 A겠지. 그지? 얘는 합을 구해보면 항은 똑같이 10개야. 근데 첫 항이 A잖아. 공비는 똑같지. 그래서 이놈들의 합을 보면 1 더하기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 A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00분의 R에 10제곱 빼기 1. 똑같이 생겼는데 첫 항만 차이가 있는 거야. 첫 항만. 이게 기말불. 현실감이 없잖아. 그쵸? 현실감이 없어. 자, 현실감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 어쨌든 이 공식만 외우면 돼. 생각할 건 복리인지 단리인지. 솔직히 문제를 낸다면 단리를 낼 것 같아, 복리를 낼 것 같아. 근데 당연히 복리를 내.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그게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초의 돈을 넣느냐 말의 돈을 넣느냐,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공식이 너무 복잡해. 자, 이거 실제로 나오기는 해.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어렵게 안 내고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뭐냐면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 100만 원짜리 뭐 노트북이 있다고 시작. 노트북이 있어. 현금으로 바로 사면 일시불 80만 원이야. 일시불 80만 원. 근데 이거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대. 그러니까 선금으로, 아니 10개월 말고 선금으로 10만 원 내면, 선금으로 10만 원 내면 무이자 할부 9개월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 10만 원, 이번 달 초에 10만 원을 냈어.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내라는 거야, 돈을. 그럼 첫 번째 말부터 10만 원을 내. 두 번째 말에도 10만 원 내. 세 번째 말에도 딱 내가지고 10번째 말에 10만 원을 딱 내면서 끝나는 거지. 그치? 10만 원을 내면서 끝나. 그럼 내가 낸 돈을 그 사람한테 직거래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는다고, 은행에. 그럼 은행에 모아놨다가 마지막 돈 들어왔을 때 그 은행에서 수거해 가는 거야. 그 가게에서, 업체에서. 그러면 요놈은
값은 그대로 이자가 10번 붙어있지. 그지? 왜냐면 초에서 말로 갔으니까. 초에서 말로 갔으니까 이거는 10 곱하기 뭐 100분으로 쓰라니까 그냥 해. 1 더하기 100분의 R 요거에 10제곱 돼 있어. 그럼 처음 낸 돈은 이자가 9번 붙었겠지? 그지? 요거는 9번 붙어 있어. 요거는 8번 붙어 있고 얘는 안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합이야. 이거의 합. 이게 은행에서 모여져 있는 돈인 거야. 항상 은행과 제휴를 하니까. 그러면 요놈은 첫 항은 10이고 공비는 저거니까 100분의 R분의 어차피 이거 빼기 1을 할 거니까 100분의 R분의 10으로 묶어가지고 1 더하기 100분의 R에 10제곱 빼기 1이야. 이것이 이제 무이자 할부를 했을 때 은행에 모여진 돈이지. 이것이 받아지는 시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80만 원. 이거 80만 원도 일시불로 산다고 해도 그 업체들이 바로 8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얘가 은행을 거친 다음에 무조건 은행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돈이 다 모이는 시점. 그때 걷어간다. 그때. 그럼 이 80만 원이 그냥 80만 원이 아니라 10달이 흘렀지. 10달이 흘렀어. 80만 원이 1 더하기 100분의 R에 10제곱 되겠다. 요놈과 요놈을 비교했을 때 똑같다. 그러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야. 어쩌면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일시불이 더 손해일 수 있다는 거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현혹을 막 하겠지, 현혹질을. 그치? 그리고 요거 무이자 할부 아니잖아. 내가 내는 돈만. 90만 원 내라고 하니까 10만 원씩 9번 내면 이자가 안 붙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다 챙겨먹고 있는 거야, 이자. 오케이? 요게 같아야 공정한 거지. 같아야 공정한 거고,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더 불리한지 아는 거야. 뭐가 더 유리한지. 얘가 더 작으면 얘가 더 유리한 거고, 얘가 더 작으면 할부가 더 유리한 거지. 그런 차이. 이게 홈쇼핑? 홈쇼핑에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왜 불법이야? 아니 무이자 할부 맞잖아. 네가 나한테 이자 내는 건 아니잖아. 그잖아. 금액이 점점 커져야 뭐 이자가 붙는 거잖아. 항상 똑같은 돈 내라며. 남아있는 돈만큼. 그잖아.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인 거 맞아. 은행에서 무이자가 그런 말이 아닌 거지. 네가 나한테 할 때는 무이자가 맞지. 틀린 말이 아닌 거야. 교명하게 이용한 거지. 아니 자산꾼들이 손해보면서 팔겠냐고. 절대 안 팔아. 손해보면서. 정말로. 그냥 손해보는 경우라면 들어봤어? 36개월 무이자 할부 들어봤어?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36개월이고 3년이잖아.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그 돈을 못 만져. 은행에 묶어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은 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쓰는 거지. 못 참는 곳일수록 그 할부 기간이 짧은 거야. 현금 유동성이 안 좋은 회사일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은 회사들, 지금 당장 없어도 돼. 3년 뒤에 그 돈이 들어와도 돼. 그런 회사들은 할부 기간이 긴 거지. 그런 거야. 이게 원리학계야. 솔직히 고개는 끄덕끄덕했지만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다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공식만 외우게 할 거야. 공식만. 옛날처럼 이걸 가지고 쥐어 짜듯이 내지 않아. 옛날에는 입금하는 돈이 점점 커져. 이자도 점점 작아져. 아주 지랄을 했다고. 요거. 지금은 그런 지랄을 하지 않아. 왜냐면 진짜 쓸모없는 거거든. 그냥 단순히 등비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예시일 뿐이야. 현실감도 없는 거지. 대출 받아본 적 있어? 네. 대출 받아본 적 있냐? 뭐 일수구나 봤어? 네. 이런 거 해봤냐고. 이런 거. 뭐야 이거. 대출 너씨 이거 이런 거 빌렸다가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자다가 깼는데 여기 칼자국 이렇게 딱 있을지도 몰라. 심장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도 있어. 조심히 하지 마. 아직 그
치유 있어? 자, 이렇게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참 10분만 더 있으면 합쳐는 몇 가지만. 우리가 지금 설 빼고 설을 제외하고 1번, 2번, 3번, 4번 4번이 남았거든. 4번이면 충분히 끝나겠지. 네 번이면 충분히 끝나겠지. 문제는 74조? 2조? 72쪽. 가자. 우주. 아. 이거. 저 언제 쉬어요? 우리 지금 쉬어? 끝났어. 아니요 그 학원 그 연휴요.